네, 안녕하세요. 백국스의 대표 역할을 맡고 있는 김지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백국스의 신대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백국스가 여러 컨텐츠를 좀 만들고자 하는데 그 중에서도 요식업을 하시고 있는 분들 또 하고자 하시는 분들께 이런 거는 조금 알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정보들 전달해주는 그런 시간들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배달 등록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제일 처음으로 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제일 처음 해야 될 게. 일단 가장 중요한 거, 제일 처음 해야 되는 거는 배달의 민족 매니저를 컨택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건 스스로 해도 되는데 스스로 하게 되면 시간도 걸리고 자꾸 어떤 서류를 달라라고 하는데 딜레이가 되거든요. 그 기간을 저희는 최소한으로 해야 되니까 매니저분을 고르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지역에 따라서 담당자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네. 본인이 원하는 매니저를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아무래도 가까이 있는 게 좋다 보니까 내가 사는 지역구 이름 앞에다 붙여가지고 부산 배달의 민족, 울산 배달의 민족이라고 검색하게 되면은 지역 협력사라던가 그리고 뭐 대행하시는 영업사들이 많이 뜹니다. 그 중에서 한 곳을 컨택하시면 돼요. 제가 듣기로도 어떤 그 배달의 민족 매니저 분들의 역량에 따라서 일 처리에 대한 속도라든지 좀 차이가 좀 있다라고 얘기도 하긴 하시더라고요. 예. 저희도 백국스에서 네. 봤는데 차이가 좀 크더라고요. 그거. 네. 바로 오시는 분, 조금 네. 늦으시는 분들. 그러면 어떤 매니저가 가장 좋은 매니저다? 뭐 한두 가지 포인트가 있을까요? 포인트를 뽑자면 일단 전화를 가장 빨리 받으시는 분입니다. 답답해요. 전화를 그렇죠, 너무 안 받으면. 그렇죠. 네. 우선 전화를 잘 받아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에 그 매니저분들도 모르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럼 본사에다가 연락을 이제 취할 텐데 취한 후에 답변을 또 빨리 전해주시는 분들. 그분들이 정말 좋은 매니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배달의 민족에 보면 검색을 했을 때 제일 처음 보이는 게 이 네. 조그만 1원짜리만한 이제 동그라미 안에 어떤 그런 로고죠. 간판이 로고나 보이잖아요. 네.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예, 왜냐하면 이 가게에 대한 정보가 없는 가운데에서 얼마나 이름이 자신감 있는지 전문성이 느껴지는지 개성이 넘치는지 네.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어떻게 좋게 만드는 팁 같은 게 좀 있을까요? 네, 미리 캔버스에 들어가서 뭐 원하는 음식이라던가 폰트 같은 걸 설정해서 하면 되겠지만은 사실 제일 전문적인 거는 업체를 통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네. 또 여기 지원 사업으로도 있거든요. 지원 사업은 아무래도 대표님께서 가장 잘 아실 것 같은데 로고 제작을 좀 도움받을 수 있는 지원 사업이 있을까요? 지역마다 좀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있는 부산의 경우에 뭐 부산경제진흥원에서 하는 뭐 한 바꿔볼까 뭐 지원 사업도 있어요. 저희가 이제 로고라든지 뭐 CI, BI 만드는 데 대한 디자인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들도 있습니다. 근데 지원 사업은 해마다 생길 수도 있고 또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항상 관련 기관들에 대해서 가끔씩 웹서핑을 하시면서 정보를 또 수집하신다면 또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저희 입점하신 분들은 저희가 알아서 수집을 한 다음에 알려드리고 있는 편입니다. 그렇죠. 예. 대표님께서는 혹시 기억에 남는 로고들이 있나요? 아무래도 어그로를 끈다고 하잖아요. 좀 네. 강력한 뭔가 단어가 들어가거나 네. 불 확 냅다라는 네. 걸 강조를 하든지 불냉면. 네. 막 그림도 막 불이 막 타오르고 있는 네. 그러니까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클릭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 네. 느낌. 그리고 최근에 보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브랜드가 있어요. 홍콩 할매 닭발인가? 홍콩 할매 불닭발인가? 네. 그 할머니 한 분이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거가 있는데 힙한 할머니세요. 예, 근데 전 이게 한번 보고 잊혀질 수 없는 브랜드이겠구나. 그런 생각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뭔가 한 번에 임팩트를 줄 수 있는 메뉴가 되었든 아니면 뭐 맛이 되었든 네. 그런 로고는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고객들의 핵심을 찌르는 그런 어그로를 끌 수 있는 로고 제작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메뉴를 이름을 이쁘게 짓는 것도 좋은데 개수가 또 중요하잖아요. 그쵸. 예. 어떤 분들은 전문성을 가지기 위해서 3개에서 한 5개 정도만 딱 주된 메뉴를 해서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도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또 객단가 또 상승을 위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선택의 다양성을
비해서 많이 하는 게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좀 어떤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어떤 음식점이든 들어갔을 때 스크롤을 하면서 이런 거 파는구나 보는 걸 즐깁니다. 너무 적으면은 이 사람은 셰프인가? 셰프가 아니라면 나는 다른 집을 갈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건 좀 볶음류인데 살짝 뭐 낙지볶음, 오징어볶음, 뭐 제육볶음 약간의 맛은 다 비슷한데 같은 카테고리 안에서 좀 여러 개의 뻗어나갈 가지가 있는 그런 식당들이 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식자재 관리는 조금 힘들 수 있겠지만 조리 과정에 있어서 크게 힘든 건 없다. 준비 과정에서도 크게 불편하진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여긴 낙지도 있고 다양한 먹을거리가 있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좋은 것 같았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어떤 게 좋은 것 같나요? 제 생각에는 서로 장단점이 있는 것 같은데 요식업을 처음 하시는 분들께는 메뉴가 좀 단촐한 게 좋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배달 음식점 매출이 점심시간이라든지 저녁시간, 야식시간 집중되는 시간 있잖아요. 그 배달이 밀려오는 시간에 최대한 빨리 만들어내야 되는데 재료가 너무 다양하다 보면 재료 다듬는 것도 각자 다를 뿐더러 또 조리하는 과정도 다 다르다 보니까 굉장히 지연되고 넣어야 될 게 안 들어가고 네. 안 넣어야 될 게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께는 정말 자신 있는 메뉴를 단촐하게 시작하셨다가 거기에 대한 반응도 좋고 조금씩 손이 있다 보면 이제 하나씩 그리고 이제 하나씩 늘릴 때도 너무 다른 어떤 종류의 식자재가 아니라 조금 더 추가해서 또 조금 변형해서 만들 수 있는 조리 과정을 조금씩 변형해서 만들 수 있는 과정들로 조금씩 늘어나간다면 매출이 좀 늘어나더라도 어느 정도 좀 감당할 수 있는 좀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한 번은 그런 게 있었어요. 울산에 있는 모 치킨집에 예전에 상담을 하러 갔었는데 메뉴판에 보니까 굉장히 너무 다양한 치킨 메뉴들이 있고 또 닭똥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께 물었죠. 사장님 닭똥집 한 달에 몇 개 정도 팔려요? 라고 했더니, 한 개, 몇 개 팔리나? 그래서 일단 영수증 한번 뽑아봤어요. 이제 칙칙칙칙 뽑아봤는데, 한 개가 팔렸더라고요. 한 달 동안. 네, 한 달 동안 한 개가 팔렸더라고요. 그러면 그 닭똥집은 한 달에 한 번 나가기 위해서, 냉장고에 한 달을 있었다라고 생각해도 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식자재 상태가 얼마나 또 안 좋아졌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해볼 때 우리가 메뉴가 너무 많아지면 식자재 관리라든지 특히나 배달 전문점을 하시는 분들은 포장 용기가 다 따로따로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메뉴가 너무 많으면 식자재 관리도 어려울 뿐더러 포장 용기가 너무 다양해져서 공간이 너무 부족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네, 오늘은 배달의 민족 등록하실 때 로고 그리고 메뉴는 뭐 많은 게 좋은지 뭐 적은 게 좋은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봤습니다. 되게 간단한 건데 사실 사장님들께서 조금 복잡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궁금한 점이 있다라면 언제든지 매니저분들에게 편하게 연락할 수 있는 사이가 되고 또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 것, 전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좀 더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